2013년부터 많은 사무소들이 있는데 최소 7개 인공섬을 건설했고 활주로를 만들고 또 레이더를 배치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Chàng ơi, má. 중국이 서해에 높이 70m가 넘는 대형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겠다. 즉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하고도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아선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 이 구조물을 설치한 건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정영태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셜란이라고 보도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중국이 만든 이 인공구조물 이 셜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셜란 1, 2호기가 모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 측이 중국 앞바다 해상이라고만 했지 이것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정부 당국이 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이 설란의 설치 지점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거를 중국이 언제 그럼 설치를 한 건가요? 셜란 1호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셜란 2호기는 중국 측 정보를 보면 지난해 말 정도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이것을 우리 정부 당국이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월에 실제 셜란 2호기에서도 연화를 양식했다는 중국 측 정보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셜란 2호기 위치를 확인했을 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됐다는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그러니까 이 공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간인가요? 네, 서해는 한중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네. 가장 먼 거리를 따져도 약 한 280해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중 양국이 각각 자기 땅으로부터 200해리에 해당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주장하게 되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다가 2001년에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이 중간에 해당되는 지역, 겹치는 지역을 일종의 공동관리구역으로 삼아서 여기서는 어업이나 일반적인 항행만 가능하게 하고 다른 어떤 고정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업시설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셜련 1, 2호기가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는 어망과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물건이다. 그리고 이동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대형 시설을 점점 늘려가고 이 옆에 부대 시설까지 계속 짓게 된다면은 이거 나중에 사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해양 기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업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면 왜 굳이 그렇게 예민한 그 곳에다가 굳이 이거를 설치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더라고요. 굳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양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중국 측 영역을 놔두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살짝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는 이 지역의 해양 자원을 선점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더 추가 취재를 해봤을 때 중국이 이 근처 해역을 아예 국가 심해 양식 시범구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심해 양식 시범구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이 네.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겠다. 즉, 중국이 자신의 앞마당 바다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 서해를 자신들의 앞바다로 만들겠다는 이 내해화 전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네. 근데 여기에다가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규모 양식장을 설치한 건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어떤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어업 관련 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우리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나갔을 때도 이걸 뭐 철거를 요구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고 대규모 연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서 해양 오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는 명분으로 조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 철거를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 구조물에 대한 조사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공유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당시 만들어진 어업협정으로는 이걸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정부 당국은 다른 대응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 어업협정이 2001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5년마다 이것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업협정을 연장하는 시점에 왔을 때 한국 정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쉽게 응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계속 이런 시설물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요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지 네. 지금부터 굉장히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중국이 그걸 그냥 들어줄 리 만무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협상 대응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협상 카드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거기다가 어업시설 짓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중국도 그런 좀 경계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뭐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네. 근데 이 설날 1, 2호기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중국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이고 뭐 그 안에 양식하는 뭐 연어 이런 상황을 CCTV로 원격에서 다 조종하고 볼 수 있어요. 음. 이 시설물을 우리도 막 똑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당장 쉽게 한 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네. 조선소에서 건조한 일종의 뭐 거대한 해양 기지 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똑같은 시설을 짓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 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말 범정부 차원의 긴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서해에는 동경 124도선 문제가 있거든요. 서해에 있는 동경 124도선을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네. 내부적으로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13년에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해군 측이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 뒤로 네. 중국 해군이 계속 이 선을 중심으로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이 선을 넘어오는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계속 통보해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고정부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동경 124도선까지 중국 해군이 진출한 횟수가 2022년 같은 경우는 이미 100회를 넘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해군의 서해 작전 구역은 동경 123도선이거든요. 동경 네. 123도선은 24도선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있습니다. 즉, 이 123도선과 124도선 사이의 이 영역은 사실상 공해고 이 네. 대부분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겹칩니다. 근데 중국은 음. 이것을 124도선까지 밀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란 1, 2호기를 같은 대형 양식 시설을 계속 이 지역에 투입하는 게
이 서해의 내해와 시도와 음.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거를 어떤 연구 시설물로 만들어서 이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사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제 보였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부분인데 예, 중국이 사실은 2013년부터 이 남중국해에 있는 많은 산호초들이 있는데 여기에 최소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고 활주로를 만들고 또 레이더를 배치하고 해서 군사 기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그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사실 네. 2016년에 중국의 이런 인공섬 계획과 또 구단선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결국은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네. 중국의 영권 주장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바다라는 곳이 뭐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협약 뭐 이런 것보다는 힘의 논리, 실효적 지배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전 세계 조선 산업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대 조선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해군함의 숫자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만큼 중국의 해군력, 해경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힘의 논리로 부딪히게 되면 이걸 막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인공섬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그런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해양 안보 전략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중국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해양 국가인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력의 강화와 태평양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최소한 미국과 태평양을 반반씩은 나눠 갖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데 음. 그걸 위해서 중국이 설정한 기본적인 개념이 도련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1도련선을 보면 이 가장 기본선이죠. 제1도련선이 바로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제1도련선, 우리의 서해와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그리고 미국과 항상 부딪히는 타이완 해협,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중국해까지 다 이 제1도련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대전략에서는 이 서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쭉 이 해양 경계선을 다 자기 영역 안으로 갖고 오겠다는 큰 대전략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서해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다시 받기는 시작했지만 이 중국의 해상 패권을 향한 이제 야욕과 뭐 또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이제 미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이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 패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해양 지배권, 이거를 약화시키거나 가져오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치에서 시각을 갖고 보게 되면 다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